1지, 2주를 지나서 이제 5G 시대를 살고 있고 또 벌써 6G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새로운 G가 나온다고 하면 아, 그냥 더 빨라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오늘은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매번 세대가 바뀔 때마다 이게 정말 단순히 속도만 높이는 경쟁이었을까요? 전혀요. 그 뒤에는요, 거의 10년 주기로 세상을 통째로 바꿔버리는 거대한 혁신의 흐름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 흐름을 제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보세요. 모바일 기술의 역사를 쭉 보면 진짜 신기하게도 딱 10년마다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어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요. 그리고 각 세대는 바로 이전 세대가 가졌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그때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문을 활짝 열어줬죠. 그냥 목소리만 전달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모든 게 연결되는 지능형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대단한 여정 저랑 같이 한번 떠나보실까요? 1G에서 2G로 넘어가던 그 시작부터 5G가 왜 아직 미완의 혁명이라고 불리는지, 그리고 6G가 그리는 미래는 대체 어떤 모습일지, 또 이걸 차지하기 위한 세계적인 경쟁은 얼마나 치열한지 핵심만 쑥쑥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그럼요. 모든 것의 시작점이죠. 모바일 혁명의 첫 페이지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G, 정말 혁신이었죠. 전화기에서 선이 없어졌으니까요. 하지만 AMPS 같은 아날로그 기술을 썼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통화 내용이 그대로 공기 중에 노출돼서 도청이 너무너무 쉬웠다는 거. 그리고 한 기지국에 붙을 수 있는 사람 수도 굉장히 적었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G가 등장합니다. TDMA나 CDMA 같은 디지털 방식으로 통신 방식을 싹 바꾸면서 통화 내용을 암호화해버린 거예요. 이걸로 보안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했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네트워크 용량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바로 이 남아도는 공간에서 2G 시대를 정의한 킬러 앱, 바로 문자 메시지, SMS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죠. 이제 목소리만 주고받는 걸로는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쓰고 싶다. 이 새로운 욕구가 바로 다음 세대의 진화를 이끌게 됩니다. 3G가 나오면서 최대 2mbps 속도로 간단한 인터넷 검색이나 영상통화가 가능해졌어요. 와, 세상 좋아졌다 했는데 2007년에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모든 게 바뀝니다.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팔려나가니까 데이터 사용량이 갑자기 폭주했고 3G 네트워크는 이 트래픽을 감당하지 못해서 꽉 막히는 병목 현상이 생긴 거죠. 바로 이때 등장한 구원투수가 바로 4G LTE입니다. OFDM이라는 기술을 쓴 4G는요, 그냥 선 없는 광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대 1GBps라는 엄청난 속도로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고화질 영상을 마음껏 보게 해줬고요. 이걸 기반으로 우버나 배달 앱 같은 지금의 플랫폼 경제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그야말로 사회의 인프라가 된 겁니다. 이 표를 보면 정말 재밌는 게 세대를 거듭할수록 성능이 그냥 조금씩 좋아진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점프했다는 거예요. 속도만 빨라진 게 아니라 통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의 본질 자체가 어떻게 바뀌어왔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현대로 넘어올 준비 되셨죠? 자, 드디어 5G입니다. 5G는요, 사실 더 빠른 4G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목표가 달랐습니다. 네트워크가 할 수 있는 일의 개념 자체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5G의 핵심 목표는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eMBB. 이건 그냥 더 빠른 동영상 스트리밍을 위한 거예요. 둘째, URLLC. 이건 자율주행차나 원격 수술처럼 1m초, 즉 1000분의 1초의 지연도 용납할 수 없는 아주 정밀한 실시간 제어를 위한 거고요. 마지막, MMTC. 이건 도시 전체에 깔린 수백만 개의 센서를 동시에 연결하기 위한 통신입니다. 근데 이 엄청난 성능, 특히 가장 빠른 속도를 내려면 28GHz 같은 아주 높은 주파수 대역을 써야만 했어요. 근데 이 주파수가 마치 레이저 포인터 같아서 속도는 엄청 빠른데 멀리 못 가고 벽 같은 장애물만 만나면 그냥 막혀버려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쓰려면 도시 전체에 기지국을 정말 촘촘하게 깔아야 하는데 이게 기술적으로도 비용적으로도 엄청난 숙제로 남게 된 거죠. 바로 5G가 남긴 이 숙제가 6G의 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6G는요, 단순히 5G를 업그레이드하는 게 아니에요. 네트워크가 과연 무엇까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리의 상상력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말 그대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6G가 왜 상상력의 전환인지 목표 성능을 보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5G가 목표로 했던 최대 속도가 20Gbps였잖아요. 이것만 해도 사실 어마어마한데 6G는 여기서 무려 50배를 높인 1테라비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테라비트요. 상상이 되시나요? 그럼 반응 속도, 즉 지연 시간은 어떨까요? 오지가 약속했던 게 1m초, 1000분의 1초라는 정말 놀라운 속도였지만 6G는 이걸 또다시 10분의 1로 줄인 0.1m초를 목표로 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인간은 인지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이게 바로 진짜 실시간 원격 제어를 가능하게 할 열쇠가 되는 거죠. 이런 미래를 만들기 위한 공식적인 설계도가 바로 IMT 2030입니다. 국제전개통신연합 ITU가 발표한 건데요. 여기에는 정말 대담하고 새로운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IMT 2030이 말하는 6G의 목표는 이전 세대랑은 아예 차원이 달라요. 단순히 데이터를 주고받는 걸 넘어서 네트워크 자체에 인공지능이 탑재되고 통신 전파를 레이더처럼 써서 주변 환경을 감지하고요. 땅 위뿐만 아니라 인공위성까지 연결해서 하늘과 바다, 그 어디든 통신이 되게 하는 그야말로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비전이 나오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6G 시대를 지배할 기술과 표준을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를 두고 전 세계적인 레이스가 시작된 겁니다. 미국, 한국, 중국, 유럽 할 것 없이 주요 국가들이 이미 수조 원을 쏟아부으면서 기술 동맹을 만들고 심지어 시험 위성까지 쏘아 올리고 있어요. 다음 시대의 핵심 인프라 주도권을 절대 뺏기지 않겠다는 거죠. 정말 치열합니다. 로드맵도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2026년까지 미리 기술들을 선보이고요. 최종적으로는 2030년에 표준을 딱 정해서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는 게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술 경쟁의 진짜 목표가 단순히 우리가 1등이야 이걸 자랑하는 건 아닐 겁니다. 이 인용문처럼요. 핵심은 기술을 통해서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진짜 의미 있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있는 거겠죠? 6G가 완성될 2030년, 과연 우리의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 아닐까 싶습니다.